반갑습니다. 원화강세 수혜주 첫 번째 한국전력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화강세 수혜주 전체를 다루려고 했는데 이랬더니 분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한 종목씩 다루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리 줄여서 해 보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 보니까 1시간 이상인데 과연 지금 30분도 길다고 하는데 1시간을 보시는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에 '쪼개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요 한 종목씩 말씀드리는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이 시장은 환율 노름이다. 주식시장 위에 환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거의 1,300에 육박했다가 지금 1,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환율 변화라면 시장 주도주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해 시장이 강했으니까 내년에 횡보, 내후년에 강세 요렇게 된다면 원화 약세에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은 먼저 이렇게 오르고 요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를 보는 종목들은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원화 강세 수혜주를 잡는다는 것은 앞으로 한 2년 정도 시장과 무관하게 그리고 시장 따라서 이렇게 2년 정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고 지금 원화 약세 수혜주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산다면 뭐 약간의 변동성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더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이 평행하게 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익 구간을 줄 수도 있고 또 팔았다가 샀다가 이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승의 가능성만 본다면 지금은 원화 강세 수혜주에 대한 공략을 하는 게 맞다.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요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한국전력을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은 이 취지하고 가장 잘 맞습니다. 아무리 단점이 많더라도 원화 강세 수혜에 한국전력이 받는 이익이 가장 크다. 한국전력은 원달러 환율 10원당 3천억 원의 이익이 늘어납니다. 원달러 환율 10원이 절상되면. 그러면 지금 한 200원이 됐으니까 이론적으로는 한 6조 원 정도의 이익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진행이 되면 원달러 환율은 결국 1,000원 아래로 떨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거의 10조 원의 영업이익 개선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원화 강세 수혜주로서 다루게 된 것이고 그러면 오늘 다룰 내용은 무엇이냐? 네, 일단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투자 매력, 리스크 요인, 탈원전 정책 영향, 독점 기업의 매력, 전기요금 인상, 수혜 구체화까지 이렇게 총 8개를 다룰 겁니다. 아주 신속하게 다루도록 할 건데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전력의 기본적 분석을 보면 자산 가치가 70조 원을 상회를 합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7조 원, 15조 원이었나? 이거 자꾸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 많이 끌 것 같아서 HTS를 아예 닫아버렸는데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15조 원이었던 것 같은데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5조 원 맞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보고 20에 가까우니까 15조였나 17조였나 헷갈렸는데 약 15조 원이라고 보고 그리고 실적 가치가 거의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보통은 이걸 순이익으로 잡는데 순이익으로 잡아서 이 PER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한 14배 정도 줍니다. 이것보다는 그냥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10배를 주는 게 그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순이익은 너무 많이 변동이 크니까. 그리고 배당은 2012년 이후로 안 준 이가 없고 그리고 잠재가치를 보면 한국전력의 잠재가치가 약 120조 원으로 민영화가 된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국전력이 민영화 된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거의 한 8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근데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 분석을 보면 한국전력에 대한 상태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평가.
근데 이건 만년 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저평가 종목에 비해서 매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기술적 분석. 네, 한국전력 일봉을 보면 에너지 모아가다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이제 추세 따라서 이게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때도 속임수였고 이때도 속임수였고 이때도 속임수였으니까 이번에도 속임수가 아닐까. 물론 거래량을 봤을 때는 속임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무조건 오른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 제가 가격 측면에서는 2만 원 아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2만 원 아래로 떨어지려면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당장은. 그랬을 때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걸로, 뭐 이렇게 갈 거니까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고, 주봉에서는 60주선 돌파했습니다. 작년 말에 60주선 돌파했다가 그대로 밀려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매수는 조정 시 매수. 예. 그리고 월봉에서는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전력이 다시 6만 원대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낙폭의 절반을 보통 회복하는 측면상 4만 원까지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4만 원대 중반 여기까지도 목표를 잡을 수 있고, 그럼 현 시점에서 한국전력이란 안정적인 종목으로 기대 수익률이 100%인 반면에 뭐 떨어져도 2만 원 아래라고 치면 마이너스 10%, 기대 수익률 100%, 매력이 있습니다. 네, 매력이 있고, 연봉으로 봤을 때는 5년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6, 17, 18, 19, 20, 5년째 하락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6년 연속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올해가 투자 적기다. 예,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한 한국전력의 투자 매력은 탈원전, 공기업이고 만년 저평가의 전기요금 동결이라는 이 네 가지 리스크 요인을 뺐을 때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면 그 한국전력의 투자 매력을 정의를 하면 저평가인데, 그 저평가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유 있는 저평가다. 네,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거. 여러분들 장기 투자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저평가에 사야 장기 투자다. 뭐 그냥 사놓고 길게 보유하는 게 무슨 장기 투자입니까? 아주 쌀 때 사서 비쌀 때까지 기다리는, 이게 저평가입니다. 아니, 장기 투자입니다. 근데 그 저평가에도 이유가 있다면 이 이유가 해소가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예, 한국전력에 대한 저평가는 공기업인데 민영화할 가능성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년 저평가를 받아왔고, 탈원전 정책, 글쎄 다음 대통령이 바뀌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 상태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건 좀 기대할 수 있고, 전기요금 동결도 이번 정권 내에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임기 내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겠다. 60년 동안 천천히 진행되는 거니까 전기요금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말라,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정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역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이 저평가 요인 중에서 두 가지가 해소되면 만년 저평가라는 부분도 해소가 되면서 저평가 이유 중에 세 가지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평가가 만회가 될 거고, 그러면 이 저평가는 해소될 만한 저평가다. 매수해도 괜찮다. 다만 그 안타깝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시기에 따라서 뭐 2만 원 아래에서 모아가는 전략이었다면 이전에는, 지금은 이제 2만 원 아래로 올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하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즉 저평가 해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오를 거라고 보면 지금 사도 안 되냐? 맞습니다. 지금 사도 되는데 제가 또 설명드리는 거. 지금 23,800원입니다. 그럼 내일 24,000원에 매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수를 하면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조정을 한 22,000원까지 받는다라고 하고 기다립니다. 물론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목 사면 됩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22,000원 기다리다가 사게 됩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없이 그냥 보유해서 가면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리고 24,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22,000원을 구경을 합니다. 거기서 다시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이만큼 들고 보유한 채로 손실인 채로 이만큼 들고 본전 됐을 때 한 번 또 조정받으면 본전일 때 팔 걸, 이런 후회 막심이라서 다음에 여기서 본전 근처에서 깔짝깔짝하면 결국 팔게 됩니다. 즉 조정 때 사지 않으면 심리가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24,000원에 사서 나중에 혹시라도 한국전력이 45,000원을 간다고 했을 때 24,000원에 사는 22,000원에 사는 뭐가 다르냐,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심리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2,000원 기다리다가 안 오면 에이 뭐 내 거 아니구나 하고 다른 종목도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력을 알아봤고, 리스크 요인이 뭐냐, 한국전력. 예, 한국전력의 리스크 요인은 탈원전 정책 지속에 따른 겁니다.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의 실적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머리 깨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명백하게 이렇게 자료로 드러납니다. 자, 한국전력이 탈원전 정책을 하기 전에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에 있는 전력 발전 사업 부분 원자력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을까? 와, 저 자료 잘 구하네, 이렇게 하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업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제가 사업 보고서 읽어보라고 예전에 몇 강이었지? 2강인가 3강인가에 다뤘는데 그런 거 보시면서 사업 보고서 하나씩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단타 매매를 한다, 솔직히 남는 거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호가창만 보고 수익 보면 다행이고 손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요거 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뭐 호가창 이럴 때, 뭐 매수 창구가 이럴 때, 이런 거 따져봤자 여러분들이 대응 바꾸면서 거기에 따른 또 반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여긴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알아가면, 제가 삼성전자 매매한 지 20년이 됐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사서 뭐 수익 내고 손실 나고 이런 부분들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삼성전자는 사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갔을 때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종목이니까 아무런 심리적인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생판 모르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종목 사놓으면 밤새 뭐 잠이나 자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좋은 종목을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알아놓으면 두고두고, 여러분 평생 삼성전자가 사라지겠습니까? 한국전력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 종목을 잘 알고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이 정도면 이거 사도 돼, 요런 감이란 게 생기니까 주식 투자에서 아주 강력한 안전판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적어도 많이 폭락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이 종목은 이 정도 가격이면 무조건 들어가도 돼, 뭐 요런 판단이 서니까, 그래서 위기 때 잡아서 수익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한국전력의 탈원전 정책 전 전력 발전 사업 부분에 보면 매출이 한 11조가 아니라 111조 원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1조 원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3조 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11조에 거의 뭐 3조 8천억이니까 4조 원이라고 보면, 매출 11조에 영업이익 4조 원. 그러니까 뭐 감가상각이나 이런 해체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영업이익률이 거의 35%에 달하는 엄청난 알짜 사업입니다, 원자력이. 근데 심지어 뭐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거 말고, 뭐 번개 맞을 확률로 완전 사고가 나는데, 그런 우려 말고 본다면 이거를 해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친환경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근데 탈원전 정책이 한참 진행된 지금 보면 전력발전 사업 부문 매출이 누적으로 7조 3천억 정도 되니까 대략 한 10조 원, 매출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 1조 원 이상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을 보면 누적으로 1조 2천억, 뭐 이대로 가면 한 1조 6천억 정도 되겠습니다. 3조 8천억짜리가 매출 1조 원 깎이고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근데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많이 납니다. 예, 판매에서 나고 원전에서 나고 사실상 이 두 군데에서 난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알짜 사업을 다 떼낸다라고 하면 한국전력의 미래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탈원전에 대해서 반드시 이걸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선 주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예,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에서 한국전력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탈원전 정책만 수정을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원전의 건설이 예전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럼 한국전력의 이익 기반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탈원전 좋다. 뭐 아주 드물지만 아주 극소의 어떤 위험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터지지 않았냐, 원전이. 그러니까 탈원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전기요금 인상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 대신에 전기요금 인상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감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원전 폭발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이 된다. 예, 요런 건데, 근데 탈원전 정책하면서 전기요금 동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60년 동안 하니까 급격한 인상은 없다. 그리고 뭐 심지어 중간에 깎아주기도 하고, 한전 입장에서는 더 버티기 힘들다. 왜? 적자 나니까. 이런 거고, 가구당 뭐 13만에서 31만 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결국 탈원전 정책으로 이익이 많이 감소한 것은 분명히 드러났고, 그런 상태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전을 하려는 부분을 이 공약으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리스크 요인이고, 그러면 지금 다음 대선까지, 예, 다음 대선이 2022년 3월 9일에 실시가 됩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한 1년하고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뭐 이거 정도는 주식시장이 보통 선반영을 하니까 이거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환율을 미끼로 매수를 해서 나중에는 탈원전 정책의 수정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지금은 원화 강세로 이렇게 오르다가 선거 가까이까지 돼서 선거일에 이제 뭔가 탈원전하고 선을 긋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 이러면 이제 한국전력의 주가가 굉장히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인데, 이걸 보고 한국전력은 무조건 간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거 기대할 수 있고, 이게 아니더라도 손실을 안 보니까 투자할 만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단가가 인상이 될 거고, 예, 이게 오히려 환경오염이 심화가 될 가능성이 큰데, 원전이 굉장히 청정 에너지니까. 그럼 환경오염 심화라는 것은 석탄의 비중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LNG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폐기물 아주 위험한 중금속입니다. 뭐 이런 상태니까 환경오염이 오히려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의 영향은 발전 단가 인상으로 한전의 이익을 훼손을 하고, 그리고 이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의 이 보조금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의 예산으로 나가니까 이것만 해도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겁니다. LNG로 발전 단가 올라가면 당연히 실적 감소하는 거고,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탈원전 정책이 할인 요인이고, 그 할인 요인이 지금은 반영이 돼서 그래서 저평가다. 그러면 앞으로 없어지면 괜찮지 않겠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1년 3개월 남았으니까 미리 선반영할 수도 있고, 환율 지금 반영해 나가면서 나중에 반영해가지고 긴 상승을 낼 수도 있는 거니까 한국전력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정부 간섭이 없다면, 즉 민영화를 한다면, 한국전력 민영화하면 국내 전력 공급을 독점하는 기업이 됩니다. 앞으로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뀔 경우에 우리나라 지금 전력 수요가 30% 이상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날수록 한국전력의 매출이 늘어나는, 한국전력이 성장주가 되는 아주 어떤 지금까지 이미지를 다 깨버리는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엄청난 토지 자산을 쓰지 않는 건 일단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영 효율화, 인력 구조 조정도 하고, 뭐 물론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한국전력의 어떤 근무, 그러니까 근무 강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유효 인력이 많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어쨌든 이런 경영 효율화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 가치 개선하고 이익 개선할 수 있는 거고, 전기요금 혜택을 지금 한국전력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민영화가 되면 정부가 한국전력에 자금을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이니까. 사실 지금도 뭔가 이런 혜택 주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뭐 저소득층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한 정책인데, 엄연히 이게 주식회사인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한국전력에 돈을 지급을 해서 그런 혜택이 가야 되는 거지, 엄연히 주식회사인데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이거 배임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주주니까, 엄연히 주주가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뭐 민영화를 하든지 아니면 주식을 몽땅 사서 상장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바뀔 거고, 민영화 된다면 외국인이 지금 국영기업이라서 덜 사는데 외국인이 많이 사서 비중이 증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도 있을 것이고, 수익성 개선해서 배당도 정책 전환할 수 있고,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또는 효율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야간이 훨씬 저렴하게 돼야 정상인데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리드 기술로 시간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한다면, 그러면 한국전력이 전력 생산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시점에는 굉장히 많이 쓰고 어느 시점에는 덜 쓰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는데, 요금 체계를 바꾸면 굉장히 또 그 발전 양을 조절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효율성이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전력이 민영화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고, 예, 아이고, 예, 한국전력이 민영화 한다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가 클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당연히 없겠지만 만약에 한국전력이 민영화한다, 그럼 이거는 진짜 표현하자면, 좀 무식한 표현을 하자면 진짜 다 질러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물론 또 이게 좋은 점이지만 이게 국민들 전체에 좋은 건 아니고 한국전력 주주들한테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돈 나갈 게 더 있는 게, 한전공대 설립을 하면 대략 설립비만 5천억 나가고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해야 될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원 정도 되니까, 그리고 운영비도 매년 들고, 그거를 물론 좋은 대학 설립해서 인재 양성하는 게 뭐 문제겠냐마는, 그걸 왜 민간 주주들이 엄연히 있는 한국전력에서 이걸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전력이 지금까지 계속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고, 그 이유가 한 2개, 3개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고, 앞으로, 그리고 또 원화 강세 수혜를 받아서 지금보다 나아진다라고 하면 뭐 지금은 투자하는데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보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앞으로 뭐 2040년까지 30에서 35%까지 늘린다는데, 이렇게 되면 인상이 당연히 불가피합니다. 발전 단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인상액은 가구당 13에서 31만 원 정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전기요금 인상만 제대로 한다면 뭐 한국전력 입장에서 나쁠 건 없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익 증가는 뭐 효율화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접목을 해서 요금 체계를 굉장히 디지털화 한다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런 게 있었는데,
오래전, 지금은 이제 그 통신요금이 음성 무제한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의미가 없는데, 과거에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9원, 10초에 9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10초에 18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기요금도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근데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건 뭐 오래 가지 않아서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를 보면 한국전력은 원달러 환율 10원당 3천억 원의 수익성 변동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근데 2017년에 1,070원에서 2018년 1,115원까지 오면서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약 갑자기 뇌장 1조 3,500원, 500억 원. 예, 환율 관련 손실이 있었고, 여기서 또 한 40대니까 1조 2천억 원 손실이 있었고, 여기서 또 올해까지 해서 환율 관련 손실이 약 6천억 원. 근데 내년에는 드라마틱하게 한 120원이 됩니다. 그러면 3조 6천억 원 정도의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평균 환율로만 추정해보면.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내년 이익이 뭐 국제유가가 폭등하거나 이런 문제만 없다면 이익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7조 원, 8조 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할 내년에는 주가가 그래도 아무리 저평가라도 조금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2만 원 이하에서 사면 괜찮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이런 근거를 가지고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런 거 다 말씀드리면 피곤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거나 별 차이는 없겠지만 사실은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재수 없고 시장 나쁘면 떨어지는 거고, 재수 있고 시장 좋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확률이 조금 낮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요약을 하면 한국전력이 원화 강세 수혜주 중에서 그 수혜폭이 가장 크다. 예, 그리고 기본적 분석으로는 저평가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나쁘지 않다. 내년에 좋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투자 매력으로 보면 뭐 저평가 이유가 4가지 정도 있는데,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이 하나 빼고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 그리고 현재 저평가 요인으로 따지면 탈원전 정책하고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있는데, 내년 대선까지 1년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 뒤에 정권 교체까지는 아니지만 여당 후보 중에서도 탈원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탈원전을 정책성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면 1년 3개월만 한국전력은 버티면 된다. 근데 발전 단가 인상이나 뭐 환경 오염이 심해지는 이런 부분들, 탈원전 정책이 장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탈원전 정책이 수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1년 3개월을 기다리면 되는데, 1년 3개월 안에 1년 3개월 안에 저게 되는 겁니다. 한국전력이. 자꾸 이게 약간 수정을 해서 이렇게. 1년 3개월 안에 한국전력이 원화 강세 수혜로 올라갈 재료가 있으니까 그럼 미리 지금부터 사서 그때까지 봐도 되겠구나. 이런 관점이고, 전기요금 인상은 왜 이렇게 늘어나 버렸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데 지금 막고 있는데, 1년 3개월 이후면 어쨌든 공약을 지킨 게 되니까 그 임기 이후로는 인상하는데 비교적 자유롭지 않겠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인상을 해 나가야 되니까 요금 인상되고 매출 인상되면 결국 이익도 그 안에서 효율화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접목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2017년 계속 이렇게 손실을 보다가 내년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니까 내년 되기 전에 매수가 조금 타이밍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원화 강세 수혜주 한국전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